뉴욕 증시는 차익 매물이 출회된 데다 유럽 국가들의 부채 문제가 부각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만이 소폭 올랐습니다. 한미 양측은 어제 열린 한미 통상장관 회의에서 최종 협상안을 교환하고 오늘 속개되는 회의에서 답변을 주기로 해 이르면 오늘 타결되거나 타결에 가까운 진전을 이룰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증시 주가 조작을 막기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부당 이득을 과징금으로 반납하게 하고 경중에 따라 사법 절차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달 들어 TV용 LCD 패널 가격이 폭락하면서 세계 LCD 업계 1위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이달 들어 LED TV용 40에서 42인치 LCD 패널 가격이 $357까지 급락해 올 들어 가장 높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출발 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증시를 비롯해서 주요국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는 1950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상승폭을 확대하지는 못하고 되레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1940선대에 머물면서 장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피가 0.18% 오른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 정도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를 했지만 기관 쪽에서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의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엿새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1.11% 오르면서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도 1%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에서는 자원개발주와 자동차 업종이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나스닥만이 소폭 올랐고요. 다우와 S&P 500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일랜드와 그리스 등 유럽 국가의 이 재정 적자 문제가 다시 한번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구체적인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이죠. 이학인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양적 완화에 힘입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던 뉴욕 증시가 다시 불거진 유럽 재정위기 우려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8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주 종가보다 37.24포인트, 0.33% 내린 11,406.8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2.60포인트, 0.21% 하락한 1223.25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1.07포인트, 0.04% 오른 2580.05를 기록했습니다. 다우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가운데 23개가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 업종별로는 금융, 유틸리티, 산업 관련주 등의 낙폭이 컸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저희가 들어봤는데 유럽 쪽에서 재정위기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네, EU 국가들의 재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곳은 아일랜드입니다. 이틀 일정으로 아일랜드를 방문한 올리렌 EU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과 레니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 말 아일랜드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4년 계획을 EU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EU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일랜드의 주택 모기지 대출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스에서도 정부가 내놓은 재정 긴축안에 대해 국민들이 국민투표 거부로 불만을 표출하는 등 불안정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도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 국가에 대한 우려는 금융주의 약세로 이어져 골드만삭스 1.09%, JP모건 1.05%, 시티그룹 1.16% 등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달러화가 유로화 등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원자재주와 에너지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미국에서 실시한 이 양적 완화 체계를 놓고 이 각국에서도 비난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연준 내에서도 양적 완화 체계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팽팽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네. 지난주 발표된 양적 완화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 내에서 매파로 분류되는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원 총재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 연설을 통해 연준의 양적 완화가 금융 투기를 조장하고 상품값을 올려 나중에 급격한 금리 인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케빈 월시 연준 이사도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를 통해 만약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연준이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연준 내부에서 표출되는 양적 완화에 대한 반대는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값이 1,400달러 온스당 넘었습니다.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지속했는데요. 상품 가격도 소개해 주시죠. 네,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1,4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금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 대비 온스당 5.50달러, 0.4% 상승한 1,403.2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300달러대를 돌파한 지 한 달여 만에 1,400달러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부각되면서 금값이 올랐습니다. 금값은 지난 2003년 말 온스당 400달러대를 넘어섰고 2006년 말에는 600달러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위상 자체가 흔들리자 2007년에는 700달러대로 상승했으며 미국이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1차 양적 완화를 단행한 2009년에는 1,000달러를 뛰어넘어서는 등 최근 수년간 급격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6개월 안에 1,5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가는 6일 만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12월 물 서부 텍사스 원유는 전 거래일 대비 배럴당 34센트, 0.4% 내린 86.5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이하긴 기자와 함께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상품 가격 마감 상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승세가 나오긴 나왔는데 네네. 약간 뭐가 좀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뭐 지난주 주말 금요일장부터 해서 좀 장이 조금 특이하게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좀 나왔는데 그래도 어제는 뭐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가는 걸로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뭐 장중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좀 파생 시장에서 움직임이 장중에 급격하게 변화를 주면서 시장이 지수 움직임을 좀 만들어내는데 네. 이런 변수들이 이번 주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도 있고 뭐 G20 정상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는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은 이런 네. 시장이 좀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급 쪽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매수폭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우리 시장을 여전히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 기관 쪽과 좀 대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 쪽에서 지금 올해 내내 좀 계속 이어왔던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유지가 좀 되고 있는 반면에 네. 펀드 환매에 따른 기관의 매도 규모가 지금 시장에서 언제나 발목을 좀 잡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이 나올 때는 뭐 7천억 원까지 뭐 매도가 좀 나오기도 했었고, 네. 뭐 적게 나올 때는 뭐 2, 3천억 정도 매도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간의 매도세는 아무래도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이 좀 되고요. 네. 외국인들이 매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지수를 좀 더 올리냐 아니면 네. 덜 올리냐를 좀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의 매도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뭐 투신권을 볼 수 있을 텐데 이걸 펀드 환매 물량으로 봐야 되는 건지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펀드 환매 물량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뭐 매일매일 데이터를 좀 보시면은 펀드 환매 규모가 19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오고 나서도 하루에 1000억, 2000억씩 계속 펀드 환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펀드 환매에 대해서 현금을 지불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고객님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신권에서 매도로 나오는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투신권에서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데 이런 매도 나오는 규모들이 펀드 환매 자금들이 시장을 전혀 떠나지 않고 아직까지 시장에 다른 상품군으로 해서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좀 더 그렇게 빠지지 않고 펀드 환매가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하락적으로 시장을 만들어가지는 않고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네. 형성이 되고 있고 유동성은 아직까지 시장이 좀 풍부하다고 이렇게 좀 판단을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상황이다. 예, 이렇게 정리를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우리 증시 이 밴드폭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약간 갇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거든요. 뭐 1966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뭐 단 하루가 지났지만 그래도 약간은 답답해요. 예, 지금 뭐 며칠 좀 1950포인트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포인트 선에 지금 지수가 계속 좀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아무래도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체력을 좀 다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나쁘게 가격 조정을 보이거나 지수가 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기간 조정 양상으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상승을 하기 위한 시간 진통을 좀 겪고 있는 과정을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다우지수가 뭐 지금 몇 개월째 뭐 신고가를 끌어내고 물론 우리도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네. 지수라고 좀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네. 이렇게 전반적인 여건들은 나쁘지 않는 분위기로 흘러갔기 때문에 네.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지수는 제가 이제 뭐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2000포인트에 대한 기대에서 시장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분위기라서 이런 것들의 편승을 잘 하셔가지고 네. 주도 업종군에서 좀 이익을 좀 많이 내시는 네. 예, 그런 투자 전략을 좀 세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딴지를 거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 유럽 시장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악재도 있었고 미국 증시도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된 점이 약간 신경이 쓰이기는 하는데 이런 점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고 언제나 시장에는 뭐 호재만 나오지는 않는 네. 시장이 계속 이어진 거는 맞습니다. 과거 네. 뭐 데이터들을 살펴보시거나 과거의 경험치를 되돌아보게 되면 언제나 올라가게 되면은 그의 반대급부로 맨날 악재에 대한 걱정에 대한 언급도 분명히 나오게 되고 네. 이렇지만은 시장은 또 그런 악재가 나오거나 안 좋은 얘기들이 언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왔다는 걸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도 물론 올라오는 분위기 속에서 약간의 안 좋은 얘기, 유럽 쪽에서 그런 재정위기 관련 얘기가 다시 언급이 되고 있고 우리 시장도 이번 주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면 G20 정상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만의 옵션 만기일이나 이벤트 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기간 조정 양상이 나오는 것 뿐이지 네. 이게 상승 추세가 전환이 되기 위한 이런 진행 과정은 아니라고 아직까지는 좀 판단을 하셔도 그렇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업종 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상세히 장을 살펴보도록 하죠. IT주의 부활 과연 이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뭐 부활 살짝 하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는 것인가 이렇게 좀 우려가 생깁니다. 어제 상승폭이 일정 부분 나오다가 대폭 축소를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어제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매도를 장중에 좀 나오면서 지수를 좀 눌러버리는 이런 금요일장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요. 네. 지금 9월 말 정도에 IT 업종이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조정 보였다가 지금 최근에 IT 업종에 대해서 다시 바닥설이 슬슬 시장이 흘러나오면서 IT 업종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저번 때 올라왔었던 그런 시간차적 이런 걸 좀 분석을 좀 해보면은 네.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빠릅니다. 일자별로 하면 뭐 2, 3일 만에 저번에 올라왔던 이런 가격 밴드들을 올려놓는 이런 상승 힘이라고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네네. 같은데 상승 탄력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번에 좀 가격 꼭지를 만들었던 그런 가격대들은 이번에 좀 돌파를 해보지 않을까. 네. 예, 물론 기관 쪽에서 얼마나 IT 업종들이 지금 최근에 기관 쪽에서 많이 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기관들이 얼마나 사줄지에 대한 체력적인 여부도 뭐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네. 지난번보다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왔다는 게 아무래도 지난번보다는 IT 업종의 고점을 조금 더 올려갈 수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될 걸로 저는 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IT 업종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저희가 좀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쪽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업종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뭐 상승폭을 일정 부분 내다가 꺾였거든요. 뭐 치킨 게임의 승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는데 과연 D램 가격이 계속해서 낮게 형성이 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들의 수익성이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궁금증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D램 쪽의 업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바닥에 대한 얘기들은 꾸준히 나왔습니다. 3분기 네. 들어오면서부터 바닥에 대한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이제 엘피다 감산이 발표가 되면서 지금 반도체 D램 반도체 업종들에 대해서 상승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원래 D램 시장 자체가 수혜 시장보다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좀 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초과 공급에 의해서 반도체 D램 가격이 계속 추세적인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네. 엘피다 이제 감산이 발표가 됨과 동시에
이제 뭐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가격 하락폭이 좀 축소가 될 것이고 오히려 좀 상승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4분기 이제 뭐 12월 달 이렇게 되면 미국의 뭐 소비 시즌이 좀 도래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서 수요가 좀 살아나게 되면 디램 가격이 반등에 대한 기대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최근에 디램 업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치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반도체 업종 쪽으로 긍정적인 시각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아무래도 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LCD 업종 쪽으로 해서는 뭐 LG 디스플레이 흐름이 상당히 좋고요.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요. 뭐 삼성 SDI 역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LCD 공장 승인과 관련해서 중국발 호재가 있었죠. 예, 그런 네. 뭐 개별적인 호재도 호재이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패널 가격 자체가 계속 반도체와 마찬가지게 패널 네. 가격 자체가 하락세가 유지가 됐었지만 지금 11월 상반기 때 모니터 패널 자체가 가격이 좀 상승 반전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이 8개월 만에 상승 반전이지만 물론 상승폭은 크지는 않지만 상승 반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되게 고무적으로 좀 판단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업황이 업황이 그렇게 많이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패널 가격도 안 좋아서 수익성도 많이 안 좋아지는 부분에서 수익성 개선폭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패널 가격 자체가 반등을 했다는 게 시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호재로 좀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수급적인 부분들도 어제 뭐 기관 쪽에서 뭐 연기금이나 투신 이런 은행 종금 이런 전방위적인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던 부분들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좋은 시각을 좀 갖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TV 이제 12월 달 지금 4분기 11월 달 말부터 미국이 이제 소비 시즌에 진입이 되면서 그때 만약에 컴퓨터 쪽 모니터 말고 TV 쪽이 만약에 수요가 좀 살아나는 게 확인이 되게 되면 네. TV 패널 가격까지도 많이 가격이 돌아설 걸로 예상이 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2011년 1분기 때부터는 상당히 개선폭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실적 시즌에 대해서 한번 미리 좀 선침을 좀 해보셔도 네. 나쁘지는 않은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어제도 한번 살펴봤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자동차 업종 쪽으로는 탄력이 상당히 많이 둔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시장에서 조금 또 관심 있게 또 봤었던 분들이 자동차가 지난주에 좀 탄력을 잃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어제 기아차가 또 상승 마진에서 좀 끝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네. 현대차도 뭐 약법으로 마감을 했지만은 좀 다시 장중에는 많이 내려가 있었지만 후반 정도 들어오면서 기아차가 좀 기아차 필두로해서 상승 반전을 했고 완도나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네. 같이 따라오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 지금 미국은 FTA 관련해서 네. 자동차 업종이 과연 어떻게 타결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 업종들이 만약에 좋은 쪽으로 타결이 됐다 그러면 자동차 업종이 다시 한번 주도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동차 업종은 버리시지 말고 꾸준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상승폭이 급격하게 나왔기 때문에 수량을 물량을 좀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가격 조정이 기대치만큼 크게 아직 가격 조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네. 조금만 더 가격 조정이 나와서 FTA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되면 자동차 업종은 추가적인 상승세는 가능할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네. 가격 조정이 나왔을 시에는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환매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철강 금속 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렸고 상승률도 어느 정도 나왔었는데 추세가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철강 업종들이 그동안에 뭐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네.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 네. 포스코 같은 경우는 46만 원대까지 뭐 내려오고 이렇게 가격 조정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대형 우량주들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중국 관련주들, 중국을 기반으로 한 중국 관련 내소주들을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많이 올라왔었는데 네. 포스코 자체도 지금 중국 쪽 어차피 뭐 중국 경기가 계속 호전이 되고 이어질 걸 예상이 되면 철강 경기도 충분히 살아날 걸로 예상이 좀 됩니다. 물론 네. 지금은 철강 업종을 끌고 가는 게 자동차 업종이 끌어가기 때문에 철강 네. 업종들을 끌고 가는데 철강 업종 내 중에서도 자동차에 가장 비중이 큰 현대 제철이 좀 컸었고 네. 포스코는 자동차 쪽 이제 현대 계열사에 대해서 수급이 좀 수요가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포스코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하락세가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네. 어제는 같이 이제 좀 올라오는 부분들 그리고 포스코 자체는 많이 가격 메리트 좀 발생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우량주들이 좀 많이 내렸다 가격 조정도 나왔고 시간도 어느 정도 거쳤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조금씩 한번 사봐도 되지 않나 이런 시각들이 들어오면서 좀 반등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적인 전환이 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 이런 시각들은 조금 더 연속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철강주들에 대한 관심도 한번 가져보시면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 전략인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장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업종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오늘장 투자 전략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어떤 업종이 가장 눈에 띄는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최근에 뭐 은행이나 은행이나 IT 업종에 대해서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네. IT 업종은 그래도 좀 반등이 좀 나왔지만 은행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반등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지난주에 금융 섹터들이 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 은행주들이 좀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서는 은행주에 대한 기대를 좀 한번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좀 접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은행주들이 지금 하반기 때, 3분기 때 실제까지는 대손충상금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익 실적이 좀 좋지 않았지만 네. 우리금융이나 KB금 이런 대형주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개선폭들이 좀 좋게 흑자 전환도 네. 발표가 되고 이렇게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은행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최근에도 밑에서 슬슬 얘기 나오는 얘기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슬슬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약간 강보합 정도만 보이는 그런 시장의 여건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경기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금리 인상을 갑자기 하거나 돌발 금리 인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은행주들이 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은행주들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지고 좀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어차피 시장은 조금 더 추세는 이어갈 걸로 보고 기간 조정이 뭐 조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추세로 간다 보면 주도 업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분명히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종목들이 부담스러워서 사기가 힘드신 개인분들은 네. 대형 우량주들 조정이 많이 받은 가격 조정이 많이 나왔던 대형 우량주들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스코라든지 네. 아니면 주도 업종인데 조정받은 종목이 만도 같은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네. 자동차 업종들에 비해서 네. 이런 종목들 한 번씩 천천히 좀 매수관 좀 유지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은 수익률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장 여건인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말씀을 살짝 하셨는데,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야기가 좀 반반 갈려요. 아무래도, 네. 지난달에 금통이 끝나고 나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좀 피력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돌발적인 금리 인상이 아니고서는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변수는 갑작스런 인상 말고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걸로 연말까지는 좀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만약에 시장 여건들이 좀 좋아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들이 좀 앞으로 좀 당겨지면 네. 은행주들이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도 같이 고려하시면서 한번 은행주들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기간 조정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상승 추세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현금 보유 비중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벤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만약 크게 나왔을 경우에는 조금 내가 가진 종목 포트폴리오 내에서 종목들이 급등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현금화 비중을 좀 늘리셔야 되는데 네. 전반적으로 급등하지 않는 종목을 비중을 가져가면서 시장을 대응하실 거면 현금 비중을 20% 이하로 좀 가져가시는 게 지금은 약간의 공격적인 시장 대응을 하셔도 그렇게 하반 경직성의 시장에서는 충분히 나타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20% 안쪽으로 20% 미만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지금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을 가지고 갈 때 뭐 중장기로 쭉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일정 부분 수익률 짧게 한번 방망이를 잡고 가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네요. 지금 시장 자체가 네. 하반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올해 증시 자체가 하반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트레이딩 장세로 약간 바뀌었습니다. 종목 장세가 주도주 업종이야 몇 가지 종목들은 꾸준히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네.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잘 들고 계셨으면 수익이 커졌을 텐데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에서는 수익률이 대형주 같은 거 대형주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네. 10% 목표 수익률을 10%를 아마 못 잡으실 겁니다. 10% 수익률을 약 10%보다 약간 낮게 수익률을 잡아 놓으시고 네. 종목들이 올라오게 되면 분명히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조정 모임은 잡아가시고 이렇게 매매하시는 전략을 좀 짜가지고 좀 대응을 하셔야지 지금 네. 시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네. IT 업종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 좀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좋아지는 부분들 네. 그리고 지금 상반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때 모니터 패널 가격이 상승 전환했다. 이게 8개월 만에 상승 전환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연말 소비 시즌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에서 TV 수요가 살아나게 되면은 TV 패널 가격도 반등을 할 걸로 좀 예상이 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인 LCD 업황이 좀 돌아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걸 예상이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기관 쪽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종목에 가끔 사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수익률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시장에서. 네. 그런데 어제 기관 쪽에서 어제 시장에서 기관들이 LG 디스플레이 좀 많이 좀 잡아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투신이든 연기금이든 종금이든 은행이든 전방위적인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고 어제 종가가 39,900원인데요. 네. 오늘 뭐 장은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아서 네. 39,5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좀 해보시고 네. 제가 이거는 좀 길게 좀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빨리 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은 워낙 큰 종목이라서 빨리 반등이 안 나오게 되더라도 차트 자체가 좀 돌아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조금 가져간다고 보시고 시간은 너무 짧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고 한 목표가는 43,000원 정도. 저번에 7월 달에 패널 가격이 4월 달 이후로 지금 꺾어지면서 지금 8개월 만에 이제 11월 달에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네. 7월 달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약간 한번 되돌며 줬었던 43,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손절가는 60일선이 있는 38,000원권이 깨지면 좀 손절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되게 좀 짧게 밑에 네. 손절가는 만약에 IT 업종이 아직까지 시장 심리는 약간 돌아서는 것 같지만 만약에 업황이 확 돌아서면서 주도 업종으로 티어 올라오지 못하면은 다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제가 손절가를 상당히 낮게 잡아놓고 아니실 때는 좀 빨리 자르시라고 손절가는 38,000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 테마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김진홍 실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이렇게 살펴봤었나요? 흐름 자체가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종목은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기가 되겠는데요. 제가 IT 종목에 이제 반등을 예상해 드렸는데 그 부분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한 가지 안타까운 게 하이닉스의 경우에 제가 너무 단기적으로는 짧은 손절을 제시해 드려서 당일날 바로 손절 처리가 됐는데 그 다다음날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이제 중기 손절가로 조금 밑에까지 낮춰드렸기 때문에 중기로 보셨던 분들은 손절 라인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금 수익 중이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 없이 지금 수익 중이 되겠습니다. 근데 IT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언제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없는 분들은 이번 주도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보유하신 분들은 단기 매매자분들은 약간 수익 난 구간인데 오늘 조정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익 실현 후에 조금 더 조정 받으면 다시 재매수 관점 괜찮으실 것 같고,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단기 등락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홀딩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와 하이닉스 모두 수급도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좀 들어오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번갈아 가면서 매수를 좀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또 은행주도 언급을 드릴 건데, 네. 지금 주되게 보고 있는 부분이 IT와 은행주를 좀 매수하자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다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하이닉스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네네. 네, 앞으로도 한 올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목표가 어느 정도 수준이면 괜찮겠습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도 목표가의 그 편차가 굉장히 심한 종목 중에 하나가 네네. 되겠는데요. 3만원부터 37,000원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한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 봐주시고요. 네. 만약 추세가 굉장히 강하다, 수급까지 붙으면서 현재까지는
좋다 나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대립되고 있거든요. 근데 네. 모두가 좋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27,000원까지도 올해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앞에서 은행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뉴스 내용 네. 살펴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시황이요.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네. 뭐 FOMC 회의 기대감, 그 다음에 유동화, 그 다음에 이제 G20 정상회담 등등 해서 굵직굵직한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수가 굉장히 크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네. 하지만 현재로서는 1900권 내에서 박스권 등락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종목군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기존 주도주였던 자동차 업종을 계속 더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네. 그동안 못 올랐던 IT나 은행주 쪽이 주목을 해야 될까라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IT나 은행주를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IT 종목으로 추천을 드린 거고 오늘도 아직까지 더 추가 매속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IT는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은행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외환은행과 KB금융이 되겠는데요. 우선 외환은행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뭐 은행주에 대한 메리트도 있지만 지금 개별적으로도 네 호주은행과의 협상 부분 이제 매각 작업이 M&A 건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협상 난항에 따른 주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좋은 매수 기회다. 우선 주가가 싸기 때문에 네. 매수 기회로 보실 수 있겠고 오늘 시가를 잠깐 보니까 조금 밀리는 것 같은데 오늘 뭐 큰 상승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눌릴 때마다 지금 매수가를 제가 오늘 강하다면 시가 혹은 13,500원 이하로 잡아드렸는데 오늘 약간 약하게 시작하는 만큼 네 13,500원 밑에서 분할적으로 한 오늘, 내일, 모레 한 2, 3일 정도, 네, 나눠서 사시면은 3회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2,7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은 꼭 지켜주셔야 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정도 1차적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협상 타결이 잘 된다, 그러면은 정고점을 뛰어넘는 14,500원까지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종목이 또 어떤 종목이죠? 네, 빨리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KB금융이 되겠는데요. 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주를 추천을 드리고 싶었는데 은행주 하면은 원래 기존에 신한지주 같은 부분이 있었지만 신한지주는 개별적인 또 리스크 때문에 요즘 이제 KB금융 쪽을 더 많이 보고 있는 편이고요. 4분기 적자 전환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KB금융 역시도 아직 크게 상승하지 못한 만큼 네,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많아서 매매하시기는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역시 매수는 53,000원 밑에서 네, 오늘도 약간 약하게 시작하는데 음봉일 때마다 분할 매수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한 54,000원에서 55,000원 사이 정도 봐주시고 손절은 49,5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환은행과 KB금융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개장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장 속에 출발을 했습니다. 1947선에서 코스피가 출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저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가 0.5% 오르면서 78만 2천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0.1%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조정이 계속되고 있네요. 0.2% 내리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0.5%, 현대모비스 0.8%, 그리고 LG화학이 0.3%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0.2% 소폭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생명은 0.4% 하락하고 있습니다. KB금융 저희가 조금 전에 살펴봤었습니다. 53,000원 아래선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락하고 있죠. 1%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어제 장 후반부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는데 오늘 초반부터 또 약세입니다. 0.7%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보합권이고요. SK에너지는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0.7% 내리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가 0.2% 하락하면서 좀 급등에 따른 피로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 0.2% 내리면서 추세를 다시 하향 쪽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하이닉스 0.2% 하락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보합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LG가 0.2% 내리고 있고요. KT는 반면에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삼성물산, 신세계까지 나란히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제철이 어제 장중에 한 4.5% 정도 올랐습니다. 11만 5천 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현재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0.6% 오르고 있고요. LH는 0.2%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보합권, KTNG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업은행은 0.3% 오르고 있는 반면에 삼성화재는 0.5%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1942를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529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2% 내리고 있고요. CJ 쇼핑이 1.8%,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다음은 0.3% 각각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부선은 보합권이고요. 서울반도체, SK브로드밴드, 포스코 ICT, 그리고 메가스터디까지 0.1에서 0.7%의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오스게임스, OCI, 머티리얼즈 모두 상승을 하고 있고요. SFA는 하락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폴스코캠텍이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SK컴스는 0.5%, GS홈쇼핑이 0.5%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출발 상황 다시 한번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박성훈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초반에 좀 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약간씩 엇갈리고 있는데요.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연속 상승이란 심리적 부담으로 미국 증시가 약 보합세로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전일에 이어 이틀 연속 상승을 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코스피는 0.8% 오르는 데 그치고 있어 강보합 수준에 이제 그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지금 현재 0.9%가량 오르는 데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계, 운수장비, 의료 정밀, 서비스, 건설 업종이 이제 좀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금융을 중심으로 이제 증권, 화학, 의약품, 첨가금속, 음식료 업종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주체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90억 원가량 순매수하며 6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79억 원가량 순매도하며 무려 12일 연속 순매도하고 있고요. 지난 12일 동안 순매도 금액도 무려 2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정밀화학입니다. 연내 울산 공장에 폴리실리콘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MC와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으로 6.6% 급등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최대 태양 전지용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OCI는 반면에 6.4%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고려한 STX 조선해상, 삼성중공업 등 소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KB금융, 메리츠화재 등을 비롯해서 금융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장 지금 코스피가 막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0.01% 현재 내리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미국 중간선거와 FOMC 등 주요 이벤트를 넘긴 이후 시장 분위기는 그나마 양원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무엇보다 대형 이벤트를 넘기는 전후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시장의 상세를 유지시켜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 증시의 단기적인 가격 부담 역시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지난 8월 말 이후 현재까지 S&P 500 지수의 상승률은 17%에 달하며 지난 2009년 9월 말 이후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 1990년 이후 2개월 평균 상승률의 플러스 2 표준 편차 수준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단기적인 가격 부담이 만만치 않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단 최근의 경제지표 호조세와 함께 다음 주까지 발표될 소비심리지수 및 소매 판매 지수, 물가지수, 산업생산 등 주요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 지수의 하방선은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지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자칫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한두 차례 추가적인 물량 소화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환매 역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가늠할 때 당분간은 경제 지표에 따른 등락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지수가 상승하도록 탄력은 기존보다 둔화될 수 있을 감안하여 지수보다는 선별적인 종목별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시장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 쪽에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박성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외환시장과 채권시장도 한번 상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 상승 출발하고 있네요.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예, 밤사이 아일랜드 재정 우려가 부각되고 미 증시가 약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미 달러가 주요 통화에 대해서 상승함에 따라 1116.5원에 상승 개장한 환율은 현재 1119원대로 좀 몸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6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는데 외환 규제 가능성 재료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전망 내리기도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어제장부터 좀 살펴보자면요. 예, 어제는 미 달러의 반등 속에서 1108.5원에 상승 개장한 환율은 유로화의 급락과 규제 우려에 따른 역내 매수세에 1115.9원까지 고점을 높인 후에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1113.5원의 장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유로존 재정 문제는 좀 진정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유로존과 관련한 문제들이 부각되기도 했지만은 시장이 미 양적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유로존 문제가 모멘텀으로 작용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일랜드를 비롯한 서유럽 CDS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불안감이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유럽 각국의 재정 긴축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랑 또 유로존 핵심국들이 비핵심국들의 재정 위기를 방관할 것이라는 불안 등이 좀 증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존 재정 우려는 장기간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또 유로화의 상방 경직성을 좀 제공하겠지만은 더 이상 유로존 은행과 유로화의 시스템 우려가 아닌 만큼 지난 2분기와 같은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약달러의 조정 분위기와 또 유로존 재정 우려 부각 또 외환당국의 지속적인 개입과 자본 통제 의지 표명으로 달러원 환율의 하락이 좀 주춤하면서 지지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은 이 대통령의 한 번의 유입 차단을 위한 거시 건전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언을 한 만큼 자본 통제 의지가 강한 상황입니다. 시장은 일단 경계감을 느끼면서 스왑 포인트가 반락세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일 달러 반등과 당국 경계 속에서 1110원 지지력 확인할 듯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 출발 상황 소개해 주시죠. 예, 금일 채권 시장은 그동안 상승한 금리에 대한 기술적 되돌림과 또 유로존 리스크 재부각이 좀 나타났지만은 그 연속된 악재의 국채 선물이 전일 대비 두틱 하락 개장하여 몸을 낮추는 등 채권 시장은 소폭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채권 시장에서는 단기 금리가 내려갔고요.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좀 금리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전일은 단기간 금리 급등에 따른 기술적 되돌림 양상을 보이면서 7거래일 만에 금리가 반락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현선물 동반 매수하면서 반등을 주도한 가운데 단기물의 상대적 강세로 커브는 좀 스티프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전망을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채권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7거래일 만에 금리 반락에도 불구하고 규제 리스크로 인한 경계 매물의 확대로 금리 낙폭이 제한되면서 기술적 반락이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현물 시장에서의 기간 영역별 차별화로 장기 영역으로의 그 차익 매물 출회가 지속되면서 투자 심리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G20 이후 자본 유출입 규제안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인식 가운데서 G20 정상회의가 임박하면서 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다음 주 11월 금통위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 부각까지 악재성 이벤트가 연이어짐에 따라서 심리는 여전히 위축되어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선물시장 투자 주체별로 시장 미결제 확대를 통해서 국내 기관의 그 신규 매도 수요 급증이 확인된 반면 외국인이 연중 최저 수준인 선물 포지션을 재확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선물 투자 주체 간의 매수 매도 공방에 따른 급격한 변동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금일은
약세 개장을 하였지만은 그동안 국제선물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지속과 또 유로존 리스크 재부각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의 영향으로 좀 소폭의 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진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NH투자산물의 이진우 센터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약간은 좀 정체된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증시 역시 약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네. 일단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지금 이쯤에서 한번 방향성을 논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미국 FOMC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네. 이거 끝나고 나면은 좀 이렇게 방향이 조금 더 뚜렷해질까 싶었습니다만 참 시장이라는 것은 그러네요. 어느 한순간도 이번만큼은 쉽다 할 데가 없고 오히려 더 시장은 또 혼조세로 가는 느낌입니다. 지금 연준이 6천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단행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제 일감으로야 당연히 돈 더 찍어내는 만큼 유동성 랠리가 이어지겠다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다우지수 한번 보여주신다면은 제가 보내드렸던 그 첫 번째 차트, 주간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네. 일단은 11,200한 30포인트, 4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이제 결국 현재 11,400포인트가 됨으로써 차트상으로는 일단 베어마켓 랠리는 넘어섰다. 상승세, 추세로서의 어떤 상승이다라고 기술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잭슨홀 연설 이후에 참 어렵사리 저렇게 끌어올렸던 장인데, 그 다음에 일간 차트를 한번 보시자면은 FOMC 그 다음날 하루 뒤늦게 굉장히 이렇게 반영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뛰었죠. 지금 이제 오히려 유럽 쪽에서 아일랜드, 스페인 이런 나라들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들의 재정 위기가 다시 부상하는 가운데에 이런저런 걸 떠나서 이제 그동안 좀 너무 양적 완화 기대감으로 너무 달려왔다는 인식이 뉴욕 증시에 이제 팽배하면서 차익 실현 압박이 이제 매물이 좀 늘어나는 느낌이고요.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같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아래쪽이 기술적 지표들입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MACD, RSI 이런 정도를 띄웁니다만 일간 차트상에 저렇게 주가의 고점은 올라가는 가운데에 기술적 지표들의 고점은 낮아지는 또 RSI는 어떤 극단적인 과매수권 이런 형편이라면 그냥 계속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은가 하는 게 일단 바깥에서 보이는 그런 흐름이네요. 네. 그만큼 좀 지금 현 위치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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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장을 살펴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FOMC 회의 이후에 이 달러를 추가적으로 찍어내는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됐고, 그럼에 따라서 당연히 이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최근 추세를 보면 또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이제 1차 양적 완화와 2차 양적 완화, 그 규모는 1차 때는 한 1조 7천억 달러, 이번에는 6천억 달러인데요. 그 차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장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차 때는 미국 은행들의 그 빵꾸난 자본금을 갖다가 메꿔주기에 급급했던 그런 양적 완화라면 이번에 이 6천억 달러는 어떻게 보면 좀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자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도 하긴 합니다만 우선 유로달러 보시죠. 그것이 일반적인 기대라면은 그만큼 그거는 달러가 또 약세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만 달러 쪽에서도 마찬가지. 유로가 지금 지난 주말부터 해서 그리고 어제 월요일 오늘까지 1.40을 다시 또 내려서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자, 여기서 또 주목하실 것은 기술적 지표들이죠. 유로달러가 그 채널 상단도 돌파하는 어느 정도 좀 강력한 기술적 속임수까지 보이면서 양적 완화에 아주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다가 지금은 MAC 지표들에서 다이버전스가 나타난다는 거. 저거는 흔히 말하는 기술적으로 강력한 어떤 추세 반전 시그널입니다. 네. 달러 인덱스도 한번 봐주시죠. 유로가 저렇게 돈 많고 달러 인덱스 차트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달러 인덱스도 보시자면은 저렇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FOMC를 임박해서 굉장히 이제 달러 약세가 전 세계적으로 속도가 붙으면서 저점은 낮아졌습니다만 저기서 지금 기술적 지표를 보신다면은 저 돌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신기한 거는 버냉키 의장의 어떤 고집에 가까운 어떤 소신, 돈 찍어내면 디플레는 무조건 막을 수 있다라는 그의 뭐 일생일대의 어떤 소신, 이것이 기존의 기술적 분석 교과서도 이렇게 무색하게 만들고 어떤 뭐 시장의 오래된 격언,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그런 어떤 시장 격언마저도 이제는 사장시키는 그런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을까 했습니다만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역시 오래된 것, 뭐 옛날부터 내려온 말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달러 환율도 한번 봐주신다면은 제가 계속 이제 오늘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은 모든 시장이 똑같은 현상이죠. 이번 11월 달 들어서 1110원 아래로 내려오면서 환율의 저점은 낮아졌습니다만 기술적으로는 저렇게 이제 돌 수 있다 하는 시그널을 갖다 보이고 있었고 지금도 돌고 있고요. 현재 오늘도 뭐 한 5원 정도 올라서 1118원대 공방입니다만 1120원 저항 이걸 두고 좀 다투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시장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환율 시장과 연관지어서 증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 내용을 토대로 살펴봤을 때 우리 증시의 방향성은 어느 쪽으로 보는 게 옳을까요? 우리 증시 방향성은 외국인들한테 달렸다고 봐야겠죠. 제가 뭐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1800포인트 이후에 1900도 올라서고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의 어떤 그 지수 상승으로 인해서 느끼는 감동은 그닥 뭐 대단한 게 없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보시자면은 지금 이렇죠. 지금 여기서 코스피에서도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어떤 코스피 일간 차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거기서도 보면은 다이버전스 현상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마치 우리 한국 정치를 뭐 접수하겠다는 듯이 덤비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이제 결국 우리가 과거 경험으로 본다면은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끌어올렸던 장을 갖다가 충분히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되지 않으면 이 장은 잘 안 빠지겠죠. 그렇다면 버냉키도 극복하지 못하니 기술적인 다이버전스 현상을 우리 국내 정치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번 장에서 한번 지켜볼 만한 일이고 내일 모레쯤 되면 이제 또 모레가 또 이제 옵션 만기일이라서 뭐 매수 차익 잔고가 얼마나 하면서 관심들이 많으십니다만 그거 뭐 통상적인 그런 접근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외국인들이 돌아선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사줘야 된다는 얘기고 사주는 세력들이 국내 기관이나 개인 쪽에서 나오지 않는다면은 우리 지수는 의외로 뭐 잘 버티면서 잘 안 빠지는 장으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주목하실 것은 차트상의 그 1930포인트 근방에 있는 빨간 선, 저 부분에서 갭이 발생했는데요. 저 갭을 갖다가 뭐 1, 2주 내로 안 채우고 그냥 간다면은 뭐 2000 트라이 하는 그런 장, 저 갭이 채워진다면은 조금 이렇게 조정이 좀 깊어질 수 있는 장, 뭐 그렇게 보시면서 쫓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초반이지만 선물을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뭐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많이 둔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스러운 요인 분명 있지는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뭐 지수 자체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뉴욕이나 우리나 마찬가지 부담이고요. 자, 이제 뭐 FOMC도 끝나고 나니까 시장은 뭔가를 계속해서 재료를 발굴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시선을 슬슬 돌리는 것 같습니다. 뭐 유럽하고 우리는 다르다. 특히나 뭐 이머징은 더 잘 나간다. 이렇게 한다면은 겁날 것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글쎄요. 뭐 또 G20 회의도 있고 한 그런 주간에 의장국 정치를 갖다가 뭐 망가뜨려야 하겠습니까만 오히려 기술적으로도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월 중순이 어떤 변곡점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번 주말 G20 이후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시장은 시세가 한 번 더 강하게 분출되든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 돌아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옵션 만기일 이제 금년이 이제 2번 남았는데 내일 모레는 좀 재밌는 장이 나올 수도 있겠고 이 재밌다는 것은 어느 쪽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흔들릴 수는 있겠다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주신 내용 중에서 이 유럽발 위기에 대해서 요즘 상당히 무감각해져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 그런 뉴스가 좀 나와서 미국에서도 약간은 시세가 불안하게 전개가 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큰 불안으로 향후에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불안 요인이 됐건 어떤 호재가 됐건 간에 그것을 가지고 돈을 만들 만한 어떤 포지셔닝이 완료돼야 됩니다. 누군가 가장 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을 갖다가 주도하는 초메이저급 세력들 말이죠. 그들이 그 호재가 되건 악재가 되건 그 호재든 악재든 한쪽 방향으로 밀어서 자기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그때부터는 그 이슈는 언론을 도배하겠죠. 아직까지는 유럽 쪽에 큰 그게 없다고 본다면은 글쎄요. 딱히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메이저급들 전 세계적인 판때기로 움직이는 그 세력들이 지금 뭔가 내년을 위해서 또 포지셔닝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면은 그들이 다 돈 벌 준비가 되고 나면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으로 인해서 환호하든지 걱정하든지 쫓아오게끔 만드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NH투자선물의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아쉽네요.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현재 코스피가 0.07% 오르면서 194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32% 오르면서 530을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5원 오르면서 1118원 50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